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취미라고는 일을 마치고 헬스장에 들러서 몸 관리할 겸 운동하는 게 고작인데요. 이런 저에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죠. 아마 제 이야기를 믿지 못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진짜로 저에게 일어난 일이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놈이 한 명 있습니다. 코올리게 시절부터 알고 지낸 그 친구놈과는 50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가까이 지내는 편이죠. 사실 이 친구는 술을 엄청 좋아하고 화투 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것은 다 하고 지내는 편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친구는 이혼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는 세 번째 결혼을 한 상대입니다. 친구놈이 능력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수년 전에 한번 이혼한 이후로는 여자를 만날 일도 없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몇 달 전 이 친구놈이 제가 사는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왔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은 꾸준히 하고 지냈지만 서로 멀리 살다 보니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쩌다 가까이 살게 되다 보니 툭 하면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술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이는 있지만 운동을 즐겨 하거든요. 건강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술 같은 건 멀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들보다 좋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릴 적 친구놈이랑 만나면 반갑잖아요. 이 친구랑 만나게 되면 저도 그날만큼은 마음을 비우고 밤새 술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도 그 친구와 동네 술집에서 꽤나 많이 마시게 되었어요.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린 시절의 추억에 빠져들고는 하죠. 그날도 어릴 적 동네 이야기며 코올리게 시절 좋아했던 동네에 예쁘장했던 여자친구 이야기 등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쯤에서 자리를 마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 번째 결혼한 친구의 와이프를 만나보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례가 될 것 같아서 극구 사양을 했지만 억지스레 조르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늦은 시간에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늦은 시간에 방문을 반겨줄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많이 취하지는 않았지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친구를 보고는 친구의 와이프는 눈살을 찌푸렸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친구를 들여보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 와이프가 그냥 가지 말고 마침 안주거리가 있으니 와서 몇 잔 더 마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모시기는 척 친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늦은 시간에 친구의 와이프는 주방에서 찌개를 데우고 안주거리를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죠. 친구놈은 이 늦은 시간에도 술상을 차려주는 와이프를 보면서 자기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죠. 그러다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욕실에 들어가서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사이에 술상은 다 차려졌고요. 저는 기다리다가 민망한 마음에 화장실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답이 없었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친구놈이 글쎄 변기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더라고요.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친구놈을 흔들어 깨워도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서 잠이 깨어나지를 않았죠. 저는 친구를 부축해서 침대에 옮겨 눕혔고요. 난처한 마음에 친구 와이프에게 그만 돌아가 보겠다고 했더니 술상이 다 차려졌으니 자기랑 몇 잔 더 하고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친구 와이프랑
야심한 시간에 술을 나눠 마시게 되었어요. 친구는 술이 떡이 되어서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고 처음 보는 친구의 와이프와 12시도 넘은 시간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친구의 와이프는 저보다 6살이 어린 40대 초반이었는데요. 나이에 비해 동안이었고 예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술을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했고 일터에서 만나게 된 제 친구랑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와이프들이 그러하듯이 남편인 제 친구 흉도 보더라고요. 제 친구가 사람은 좋지만 술이랑 게임 같은 걸 너무 좋아하고 자기 몸 관리를 안 해서 밤일이 형편없다는 수위가 높은 이야기도 했고요. 저는 그저 친구 와이프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언제 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야 하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 와이프는 제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두어 시간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에 가겠다고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죠. 거의 2시간 동안 친구 와이프가 혼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 푸념들을 들어주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친구 와이프는 간만에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서 스트레스가 풀렸나 봐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빈번해졌죠. 아마 친구 와이프가 저를 좋게 봤나 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 집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다 보니 우리는 엄청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친구가 지방에 일 때문에 며칠 내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친구는 건설 관련된 일을 했는데요. 아마 지방의 공사 때문에 며칠간 내려가 봐야 할 일이 생겼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헬스를 꾸준히 해온 사람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친구놈 때문에 술도 많이 먹고 운동을 못해서 잘 됐다 싶었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친구가 내려간 그날 저녁 친구 와이프에게서 연락이 왔죠. 술 생각이 나는데 자기랑 같이 한잔하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난처했어요. 친구도 없는 집에서 친구 와이프랑 술을 마시는 것이 맞나 싶었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 와이프는 남편에게도 다 이야기를 해뒀다면서 걱정 말고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조금 망설여졌지만 저는 그날 저녁 친구네 집에 결국 가게 되었죠. 사실 친구 와이프가 저에게 추파를 던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한 느낌을 계속 갖고는 있었거든요. 저도 남자라서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친구 와이프를 탐낼 만큼 나쁜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 일로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요. 아무튼 나만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친구네 집을 방문했죠. 그리고는 저녁도 같이 먹고 반주도 한 잔씩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술이 어느 정도 달아올랐을 때였죠.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 와이프가 제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친구 와이프가 저를 은큼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을 의심했었는데요.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였죠. 무슨 인터넷에서나 듣던 황당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싶었죠. 마시던 술이 확 깨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그 친구와는 40년 지기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배신감을 주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제 생각을 분명히 전했죠. 그러면서 일어나려는데 친구 와이프가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당황함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요. 친구 와이프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바꿔주었죠. 친구의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 며칠 동안 자기 와이프랑 잘 놀아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자기 와이프랑 이야기를 다 해두었다고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만 이야기를 들었지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이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제 친구라니요. 저는 대강 친구와의 통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은 이후에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는 제 손을 친구 와이프가 잡아 이끌더라고요. 저는 친구 와이프의 손에 이끌려서 욕실로 향했죠. 친구 와이프는 제 옷가지를 천천히 벗겨주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같이 샤워를 하고 뜨거운 시간이 시작이 되었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느낌이었어요. 그날은 거의 밤을 새다시피 친구 아내와 사랑을 나눴는데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어요. 친구 와이프도 저와의 연애를 무척이나 흡족해 했어요. 본인 평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연애였다고 했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간 자연스럽게 일이 벌어지도록 자꾸 빌미를 주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친구 부부의 신호를 캐치를 못했던 거였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조금씩 납득이 되기 시작했죠. 아무튼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어안이 벙벙했고요. 이게 꿈인 건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였죠.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친구 집으로 퇴근해서는 또다시 친구 와이프와 사랑을 나눴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 3일 동안 친구 와이프와 내내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며칠이 지나서 친구가 일을 마치고 올라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구놈이 자기 와이프랑 잘 놀아줘서 고맙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런 자신의 성향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본인도 처음에는 그런 자신이 놀라웠다고 했죠. 그 후로 저는 대놓고 친구 집에 방문하곤 하는데요. 제가 자기 와이프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친구는 잠시 외출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몰래 숨어서 쳐다보기도 하죠. 저도 처음에는 조금은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친구와 친구 와이프의 그런 취향을 알고 나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친구 부부의 그런 취미생활이 완전히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하면서 이해해보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저도 사실 좋기는 하니까요. 웃긴 점은 그 이후로 친구랑 친구 와이프의 사이가 더 좋아진 느낌이랄까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고 즐거워 보이니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지금 회사에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는데요. 방금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도 자기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집을 며칠 비우게 될 것 같다고요. 자기 와이프랑 주말에 잘 놀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네요. 이번 주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어서 빨리 주말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을 잘 둘러보시기 바래요. 이런 독특한 취향을 가진 친구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오준영인데요. 준영이 새엄마는 제 애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에게 엄청 적극적이에요. 저도 그녀를 좋아하고요. 준영이와는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은 서로 다른 곳으로 진학했지만 군대도 같은 시기에 다녀올 만큼 엄청 친한 놈이죠.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준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무렵 준영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준영이가 방황을 많이 했죠. 사실 준영이가 저보다 공부는 더 잘했는데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3 때 엄청나게 방황하고 학교도 빼먹고 그러더니 수능을 망쳐버렸죠. 준영이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요. 공부는 재미가 없다면서 재수 같은 건 안 하겠다고 하고는 그 대학을 그냥 다녔어요. 저는 겨우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준영이네 집은 나름 갑부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잘 사는 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건물도 준영이 아버지 건물로 알고 있어요. 4층까지는 임대를 놓고 5층에 준영이네 가족이 살고 있죠. 아마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준영이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젊은 여자랑요. 준영이랑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군요. 준영이는 그 일로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죠. 한동안 집에도 안 가고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고요. 다 늙어서 젊은 여자 데려와서는 새엄마라고 하는 게 싫다면서 아버지랑 연을 끊는다고 난리를 치곤 했죠. 그러다가 갖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을 무렵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런 준영이랑 최근 들어서 같이 술을 많이 마셨죠. 늘 하는 이야기는 뻔했습니다. 저는 취업 걱정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주로 했고 준영이는 자기 아버지, 새엄마 흉으로 술자리가 달아오르곤 했죠. 아버지 흉을 보면서 준영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죠. 다 늙은 노친네가 힘도 좋아. 가끔 밤이면 안방에서 둘이 관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미쳐버릴 것 같다니까? 젠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준영이 입장이 난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준영이 아버지가 정말 능력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준영이 앞에서 아버지 입장도 이해 좀 해주라고 이야기라도 하면 준영이는 노발대발 난리를 치곤 했죠. 무슨 입장을 이해하냐? 그 여자 꽃뱀일 거야. 어디서 이상한 여자 데려와서는 새엄마라니? 정말 나는 같은 집에 사는 것도 불쾌해. 가능한 빨리 독립할 거야. 이런 준영이의 푸념을 들으면서 그날도 술을 실컷 먹고는 둘이 많이 취했는데요. 준영이가 자기네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하면서 술을 조금 더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갈 무렵이었는데 준영이네 집에 따라갔죠. 오랜만에 가보는 준영이네 집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준영이의 친엄마가 계실 때는 종종 놀러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가본 일이 없었죠. 오랜만에 가본 곳이었지만 낯익은 곳이었어요. 늦은 밤이었지만 준영이의 새엄마가 나와서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냐고 물어보는 새엄마의 질문에 준영이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는 멋쩍게 인사를 하고는 준영이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 준영이의 새엄마를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준영이의 새엄마는 누나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어 보이더군요. 하긴 저랑 10살 차이니 엄마보다는 누나에 가까운 게 맞죠. 저렇게 젊은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준영이 아버지 또래와 결혼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죠. 역시 돈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빨리 취업해서 돈 벌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새엄마가 싫다면서 열받아 하는 준영이가 이해도 갔지만 집이 부자여서 취업 걱정,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준영이가 부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영이 이놈은 자기가 술을 더 먹자고 집으로 끌고 와놓고는 자기 침대에 퍼질러져서 먼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도 옆에 같이 누워서 잠이나 자다가 아침에 가야지 생각했는데 준영이 코 고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에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준영이의 새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준영이 아버지가 해외 골프 여행을 가신 참이라 집에는 준영이랑 준영이 새엄마만 있었거든요. 혼자만의 밤이 외로웠는지 혼자 적적하게 술을 마시면서 앉아 있었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준영이 새엄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준영이 친구구나. 내가 호영이지? 나 혼자 마시기 심심한데
잠깐 술 친구 해주고 갈래? 너도 준영이처럼 내가 싫고 불편한 건 아니지. 이렇게 요청을 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녀 옆에 앉아서 몇 잔 주고받으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의 새엄마라는 느낌보다는 누나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준영이 말만 듣고는 꽃뱀처럼 여우 같은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돈 많은 남자랑 재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녀에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슬립 같은 가벼운 속옷 차림으로 있는 준영이 새엄마는 꽤 섹시해 보였죠. 젠장, 준영이의 아버지도 부러워질 지경이었죠. 저는 몇 달 전 여자친구랑도 헤어져서 외로웠거든요. 몇 잔 술을 마시는데 호칭이 참 어색했어요. 마치 누나 같아서 어머니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술김에 너무 젊으셔서 친구 엄마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둘이 있을 때는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나라고 부르다 보니 조금 덜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라는 호칭보다는 훨씬 편해지더군요. 조용한 거실에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마치 여자친구랑 모텔에서 술 마시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저는 자꾸 준영이 새엄마의 속옷에 눈길이 갔어요. 집이어서 슬립을 입고 계셨는데 그런 복장이 은근히 더 야하게 느껴졌어요. 아마 술 기운이 올라서 더 그랬나 봐요. 그런 저의 눈길을 그녀도 눈치를 챈 듯 했어요. 너 여자친구 있니라고 묻는데 몇 달 전에 헤어져서 없다고 했죠. 그러자 자기도 돈이 좋아서 나이든 남자랑 살기는 하지만 만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 터치가 무슨 신호를 저에게 보내는 듯해서 심장이 두근거렸죠. 저는 그녀의 신호를 이해할 것 같았어요. 준영이는 자기 방에서 술에 만취해서 잠들어 있고 엄청 섹시한 그녀가 내 앞에서 나를 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준영이의 새엄마에게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팔이 제 목을 끌어안았죠. 달콤했어요. 그렇게 잠시 입을 맞추다가 일어나서는 준영이 새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저를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뭐에 홀린 것처럼 그녀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준영이의 새엄마와 저는 합체를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노련하고 능숙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동안은 못 느껴본 새로운 느낌에 온몸에 힘이 풀려버릴 지경이었죠. 어지러질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몇 번이나 절정을 느낀 이후에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저는 준영이 새엄마와 나란히 한 침대에서 눈을 떴죠. 오랜만에 격렬한 사랑에 준영이 새엄마도 체력을 다 쏟아부었는지 제가 먼저 잠에서 깼을 때도 계속 잠들어 있었죠. 제 휴대폰을 보니 준영이에게서 부재중 전화랑 메시지가 엄청 와 있었어요. 야, 임마. 너 신발도 안 신고 집에 어떻게 간 거냐? 너 설마 내 슬리퍼 신고 갔냐? 술 깨면 연락해. 나는 낮에 대학교 친구들하고 잠깐 보기로 했으니까. 이따 저녁에 집 근처에서 또 한잔하자. 준영이는 아마 제가 새벽에 집에 혼자 가버린 것으로 생각을 한 듯 했죠. 제가 안방에서 자기 새엄마와 잠들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저도 깊은 잠에 들었나 봐요. 준영이가 나가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언제 집에서 나갔는지 준영이는 외출하고 없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그 일을 준영이에게 안 들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급한 대로 먼저 집에 갔다고 둘러댄 후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해뒀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깨어난 준영이 새엄마와 아침에 몇 번 더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침 햇살에 깨어난 그녀는 어젯밤보다 더 예뻐 보였죠. 집에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거침없이 더 격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죠. 그렇게 일을 마친 후 준영이 새엄마가 해주는 밥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애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준영이 새엄마를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준영이 아버지에게서는 만족감을 못 느꼈는지 그녀가 더 적극적이에요. 주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편이죠. 저는 그동안 여자친구랑은 차마 못해봤던 것들도 그녀와는 다 시도해보고 있는데 준영이 새엄마는 다 받아주는 편이에요.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도 자기와 데이트하는 건 빼먹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애교도 부린답니다. 저도 원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거절할 이유는 없죠. 친구의 새엄마와 사랑을 나누는 게 가끔씩은 더 짜릿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 또래 여자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거든요. 저는 연상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영이는 그 후로도 당분간 더 반항기 넘치는 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다가 마음을 조금은 잡았나 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배워보겠다면서 의지에 넘치더군요. 그렇게 얼마 전 준영이가 아버지 사업을 배우면서 지방에 몇 달 내려가 있게 되었는데요. 준영이 아버지도 집을 비우실 때가 많아서 그럴 때면 저는 아예 준영이네 집에서 머물면서 그녀와 신혼부부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같이 음식도 해먹고 TV도 보고요. 물론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일도 빼먹지 않고요. 저는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여자는 준영이 새엄마가 처음이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오늘은 제 특별한 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애인은 저의 고등학교 친구인 동식이의 어머니예요. 놀라셨죠? 물론 동식이는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제 분식집은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편이에요. 이 분식집을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대학을 나온 이후에 한 회사의 영업직으로 취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30이 되기까지 그 회사를 열심히 다녔었죠. 그런데 무슨 회사가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회식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았죠. 술을 먹어야 하는 일도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나이에도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젊은 나이에 퇴사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자취를 했었거든요. 그때 자취방에서 요리를 참 즐겨 했었던 기억이 있었죠. 대충 차려 먹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요리책을 참고해 가면서 이런저런 요리를 많이 해봤고 그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집 근처에 있는 분식집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부모님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분식집을 한다는 저를 처음에는 많이 말리기도 하셨고 반대하셨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제 뜻을 들어주셨죠. 지금의 가게를 차리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셨고요. 분식집을 오픈하고 처음 몇 달은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음식도 맛있게 하고 양도 많이 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언젠가부터 장사가 꾸준히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학교 앞이다 보니 아이들 학교 시간이 되면 늘 가게는 학생 손님으로 북적였고요. 조금씩 입소문이 났는지 배달도 끊이지 않고 들어왔죠. 처음에는 저 혼자서 모든 일을 했었는데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혼자서는 일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한 명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가게에서 장사를 하던 중 포장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얼굴이 엄청 낯이 익더라고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줌마 손님이었는데요. 누군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해 보다가 불현듯 어디서 본 사람이었는지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인 동식이의 어머니였던 거죠. 10여 년도 더 전에 봤던 친구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가까운 동네에 살았던 동식이와 저는 꽤나 가까운 친구 사이였는데요. 학교 다니던 시절 제가 동식이네 집에 종종 놀러 가곤 했거든요. 동식이 어머니는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장하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났던 거죠. 저는 음식을 포장해드리면서 혹시 동식이 어머니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동식이 친구 성민이라고 인사했더니 그제서야 아줌마도 저를 기억해내셨죠. 저는 앞치마도 벗어두고 나가서 아줌마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드렸어요. 10년도 지나서 본 건데 잘 지내시냐고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모습이랑 그대로이시라고 약간의 인사치레도 하고요. 아줌마도 제가 듬직하니 멋진 남자가 되었다면서 장사도 열심히 하고 대견하다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동식이의 안부도 물으면서 잠깐 아줌마와 대화를 나눴죠. 동식이 녀석은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녀석하고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사실 동식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다고 미국으로 가버린 이후에 동식이와 연락이 닿는 친구가 없는 편이었어요. 나중에 아줌마에게 들은 이야기이지만 동식이 녀석은 미국에서 정착을 해서 나름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살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게 오래 연락이 끊긴 탓에 저도 동식이를 잊고 지냈던 거죠. 아무튼 친구 어머니를 보니 옛날 생각도 나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음식값을 주시려는 아줌마를 한사코 만류해서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언제든 가게에 종종 들러달라고 했어요.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반가운 사람도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 날이었죠. 그 후로도 장사는 참 잘 되었는데요. 갑자기 일을 도와주시는 주방 아줌마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줌마가 집에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길래 그러시라고 했어요. 혼자서도 며칠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고, 뭐 분식집 일이니 사람은 새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에 구인 광고를 냈는데도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혼자 종종거리면서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하고 배달 나갈 음식도 준비하면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중 동식이 어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나 봐요. 가게 안에서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는 저를 보시고는 가게에 쑥 들어오셨죠. 그때가 아이들 학교 시간이라 나름 바쁠 시간대였는데요. 동식이 어머니는 직원도 없이 혼자 바쁘게 일하냐면서 부탁도 안 드렸는데 알아서 서빙도 해주시고 음식을 다 먹은 테이블도 치워주시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동식이 어머니 덕분에 한숨 돌리면서 일을 할 수 있었죠. 한바탕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잠깐 짬이 났을 때에야 저는 동식이 어머니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얼마 전 갑자기 일하시는 아줌마가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 일해서 피크타임 때는 조금 버거울 정도로 바쁘다는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사람 못 구했으면 자기가 며칠이라도 와서 일을 도와줘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저는 동식이 어머니 손을 덥석 잡으면서 활짝 웃었죠. 아줌마도 좋아하는 저를 보시고는 웃어주셨고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동식이 어머니가 가게 일을 도와주시기 시작했죠. 아줌마와 저는 호흡이 잘 맞는 한 쌍이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아줌마가 일을 센스 있게 하시는 편이었죠. 지금까지 일을 봐주는 직원들을 몇 명 썼었지만 동식이 어머니처럼 자기 일 하듯이 세심하게 일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우리는 바쁜 피크타임 때는 호흡이 척척 맞춰서 일을 해나갔고요. 짬이 나는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많이 가까워진 어느 날 아줌마는 오래전에 이혼하게 된 이야기도 털어놓으셨죠. 동식이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남편하고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외아들인 동식이가 집에 없으니 아저씨가 점점 밖으로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외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혼하면서 받은 아파트 작은 거 한 채하고 위자료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 무렵 미국에서 공부하던 동식이도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듣고는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한국에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지내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아줌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의 손을 꼭 잡고는 좋은 날이 있을 거라면서 위로했죠. 그런 속 깊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갔어요. 언젠가부터는 장사를 마치고 가게에서 간단히 맥주도 한 잔씩 마시기도 했고요. 나이를 넘어서서 정말 친근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인가 아줌마는 가게에 출근하시자마자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편하게 대해주고 살갑게 대해줘서 너무 좋다고 본인이 가게 일을 계속 봐줄 테니 사람 구하는 광고를 그만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줌마하고 일하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좋았거든요. 일을 계속 해주신다는 말에 기분도 좋고 고마워서 아줌마의 손을 꼭 잡았죠. 아줌마는 제 손을 찰싹 때리시면서 늙은 아줌마 손을 자꾸 덥석덥석 잡아대면서 설레게 할 거냐고 농담도 하셨고요.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도 좋았고요. 그 사람이 아줌마여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하면서 슬쩍슬쩍 바라본 아줌마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죠. 일하면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해벌쭉 웃어대는 저를 보고는 아줌마는 제 팔뚝을 꼬집기도 하셨어요. 자기를 홀리려고 작정한 거냐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셨고요. 그날도 기분이 좋았던 이유로 장사를 마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기로 했어요. 장사가 끝나고 가게 간판불을 끄고는 아줌마는 저녁 겸 안주거리를 만들어 내오셨죠. 우리는 그렇게 가게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반주 삼아 마셨죠. 밖은 추적추적 비가 꽤 내리고 있더라고요. 겨울이 가까이 왔는지 꽤 쌀쌀한 가을비였어요. 때마침 내일이 가게 휴무날이어서 우리는 마음 편히 술도 꽤 마시고 오래 이야기를 나눴죠.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를 편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줌마의 손을 꼭 잡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가 너무 좋다고요. 친구 어머니로 좋은 건지 여자로 좋은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줌마가 참 좋다고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아줌마도 제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췄어요.
아줌마도 거부하지 않고 저를 받아주셨고요. 저는 고맙고 사랑스러운 아줌마에게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죠. 제 가게 한쪽에는 물건도 쌓아두고 잠깐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요. 장사를 하다가 잠시 한가하거나 하면 그 방에 가서 잠깐씩 누워서 쉬는 용도로 쓰곤 했어요. 주로 제가 혼자 사용하는 방이긴 한데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전기장판도 깔아놓고 나름 아늑하게 꾸며두었죠. 저는 아줌마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그 작은 방으로 이끌었죠. 아줌마는 말 없이 저를 따라와 주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랑을 나누고 나서 동식이 어머니는 이런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좋았다고 제 품에 안겼죠. 남편하고 이혼하고는 누군가를 만날 엄두가 안 나서 독수공방하며 지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썸씽이 생겨버린 김에 앞으로도 종종 자기랑 연애를 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솔직하게 본인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아줌마가 귀엽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장사를 마무리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방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나눴죠. 좋은 일이 생겨서 제가 즐겁게 장사를 해서 그랬는지 가게 장사도 더 잘 됐고요. 예전에는 가게 휴일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요새는 장사를 쉬는 날이 아쉽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아줌마를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가게가 쉬는 날 동식이 어머니랑 가평으로 소풍도 다녀왔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외식도 하고요. 그리고 그날은 가게 작은 방이 아닌 교회의 한 아늑한 모텔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아줌마는 요즘 저 때문에 너무 행복에 겨워 사는 기분이라고 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아줌마와의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아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매번 사랑을 나눌 때도 엄청 짜릿하거든요. 아줌마는 저를 잘 이해해주는 편이고요. 우리는 서로 잘 맞는 기분이 들어요. 아줌마는 제가 적당한 결혼 상대를 찾을 때까지 이렇게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은 아줌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줌마가 좋으니까요. 친구의 어머니랑 이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답니다.